Achoa University. 네, 마지막 챕터는 모델 성능 개선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여태까지 다양한 종류의 학습 모델들을 배웠는데요. 그런 것들을 성능을 한번 더 개선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결정된 모델의 이제 성능을 자동적으로 이제 튜닝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모델별로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럼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뭐냐, 그런 걸 이제 찾아 나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의 모델 가지고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모델을 조합해 가지고 팀워크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단일 모델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모델을 서로 경쟁시켜 가지고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 모델 여러 모델들의 생각들을 종합해 가지고 결론 내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진행하는 방법,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인데, 그 팀워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의사결정 트리에만 적용되는 기법은 이제 랜덤 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의사결정 트리에만 적용되는 이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법 중에서 첫 번째, 모델이 정해지고 나면 그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이제 튜닝해 나가서 그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면 그 모델에 설정하는 값들인데요. 데이터랑 다르게 모델에 설정하는 값이라서, 예를 들어서 K 니어리스트 네이버 모델에서 그러면 그 니어리스트 네이버를 몇 개를 뽑을 거냐, 그거에 해당되는 K 그 값을 몇으로 할 때 성능이 제일 좋은지, 아니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서 거기 들어가는 이제 은닉층의 개수가 몇 개가 될 건지, 아니면 각 은닉층별로 노드의 개수를 몇 개로 할 건지는 그거는 이제 사용자가 설정해 주기 나름인 거죠. 그리고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비선형의 경우에는 그러면 커널 함수를 어떤 거를 선택할 거냐, 이런 것들은 사용자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자가 수작업으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과정을 이제 자동화 해가지고 각각의 파라미터들을 조합해가지고 여러 개로 조합된 그리드 같은 걸 만들어서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다 해볼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해보고 나서 이제 그 중에 최선을 골라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 튜닝 같은 것들을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을 골라내야 되는지, 써야 되는지부터 일단 골라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머신러닝 모델을 이제 조금 이제 성능을 개선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최적의 설정값, 그러니까 파라미터들의 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수정 가능한, 조정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값이 어디서 어디까지 범위를 변할 수 있게 범위를 조정해야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이 코스트라는 거에 뭐 변수를 뭐 1에서 5 넣고 뭐 10 넣고 쭉 이런 식으로 해서 늘려놔서 뭐 40까지, 이것도 이게 범위죠. 일종의 이 파라미터 값이 이 사이에서 움직이게 해놓고 다른 파라미터들이 또 있으면 그것들의 조합이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이제 훈련을 실행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성능 평가를 할 때, 그러면 성능 평가의 기준은 뭐냐? 우리가 그 10장에서 배웠었죠. 성능 평가의 기준도 되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accuracy, 정확도가 있지만 정확도가 부정확한 성능 평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F1 스코어를 쓰기도 하고, 그죠? area under the curve라는 ROC 커브에서 나오는 그 값을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델 하나가 일단 정해지고 그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부분, 파라미터 튜닝 부분은 그 모델이 선정되면 변경 가능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고, 그런 것들의 조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모델인지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 방법, 그 팀을 이루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앙상블 기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마치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이제 팀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학습자를, 학습 모델을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일부러 좀 상호 보완적인 학습 모델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팀으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서로 보완적인 약한 학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완적으로 만들 거냐? 음? 그 변수들을 일부만 가지고 모델을 만들어서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보완시키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약한 학습자를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각각의 학습 모델들이 학습을 한 걸 이제 나중에 예측을 하게 된 그걸 이용해서 예측을 하게 될 때 그 예측 값을 어떻게 결합할 건지 단순하게 그냥 투표로 1대 뭐 한 표씩 갖는 투표를 결정을 할 건지 아니면 정확한 애한테 조금 더 가중치를 줄 건지 그런 식의 기법들이 도입이 돼야 되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